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법에서 이제 심리를 시작한 지 9일 만에 열흘도 안 돼서 선거법 선고를 받습니다. 오창익 국장님,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짐작이 되실 것 같은데. 누구나 다 예상하지 않으시나요? 뭐 100% 무죄죠. 그러니까 100% 완전 무죄. 무죄인데 99%도 아니고 왜 100%입니까? 네, 100%죠. 아니 그러니까 일단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왜 걱정이냐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나라니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윤석열 구속 취소, 흔히 탈옥 사건 이후에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걱정할 만한 일이라면 우리 귀에도 다 들렸다. 걱정할 만한 일은 없을 거다. 일단 지금 심리를 2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나왔거든요. 지금 대법원이 해야 될 일은 항소심 판단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항소심은 사건 자체,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사건의 법리 적용이 제대로 됐나라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다가 뭐 증인을 불러다가 입장을 들어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뭐 확보해가지고 증거를 조사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법률 적용만 보는 서류심이에요. 서류로 심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2번에 끝났다는 거예요. 그건 네. 뭐냐면 항소심 판결 곧 완전 무죄를 뒤엎을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인해 준 겁니다. 만약 뒤엎을 만한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심리를 더하게 돼요. 왜냐하면 완전히 엎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죄였다가 무죄가 된 사건을 완전히 엎으면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파기환송해서 다시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해요. 그러니까 피고의 불안정성이 커져요. 근데 이 피고가 누구냐면 대선 유력 후보입니다. 그렇죠. 제1당의 대통령 후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은 국민적 관심이거든요. 그렇지. 누구나 다 관심을 갖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 입장에서는 전원합의체를 통해서 일종의 대법원도 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약간 서둘러가지고 쇼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걸 또 생중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 보면 아직도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 마지막 결정 뭐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문영배 재판관의 이 목소리가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거 10년, 20년 나올 거거든요. 헌재는 자기들이 볼 때 약간 자기들 밑에 하위 파트너 같은 느낌이었어요. 공부도 내가 좀 더 잘했던 것 같고 법원에서 내가 더 잘 나왔고. 심지어 대법원에서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또 저 문영배 같은 향판도 아니고 난 서울중앙에서만 뛰었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의 박탈감 같은 게 있고 또 내란 국면에서 대법원의 역할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피고인이 대법원까지 오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의미,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런 일도 해요. 우리가 그렇게 미워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고 국민들 보시기에 기분 좋은 소식도 저희가 생중계로 들려드릴 수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할게요. 이제 이런 느낌이라는 건데. 아니 이거 사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국민이 지금 물론 사법적인 건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사실상 국민 배심원단이 돼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 법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문제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선거가 좀 한 달 있으면 있는데 이거를 12명, 13명이 우리가 이제 보여주겠다라고 끼어드는 것 자체가 물론 저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만은 끼어드는 것 자체가 좀 부당하다라고 보는 국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약장수 같아요. 판 되니까 장에 서면 장돌뱅이들 나서는 것처럼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 너무 피곤한 거죠. 내란도 막아야죠. 탄핵 소추도 해야죠. 그다음에 뭐 새로운 용어도 공부해야 돼요. 파기자판 이런 것까지 공부하고요. 저는 그게 그 재판이 자판기에서 결과가 나온 줄 알았어요. 자판기. 파기자판이라고 그래서. 아니 그래서 도대체 파기자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언제 써먹겠습니까? 그거를 죽을 때까지 써먹을 일 없는 단어거든요. 몰라도 되는 거죠. 처음 들어본 사람들 많아요. 그럼요. 이건 법률 용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어죠. 법조계에서 쓰는 일종의 속어거든요. 자기가 판단한다라는 거고. 그것도 그런데 그 이전에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할 수 없어요. 정말 무죄여서 무죄일 수밖에 혐의가 아무것도 없는 걸 탈탈 털어가지고 선거법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 아닙니까? 네네네. 끊임없이 이재명 악마화를 시도했던 거고 네. 그 악마화가 답답한 어떤 사람들 또 국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통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윤석열 정권이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탄압에만 골몰했고 그 결과를 지금에서야 조금씩 치우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뭐 재판은 멈추겠지만 임기가 끝나면 또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목을 잡아도 단단히 잡아놓은 거예요. 물론 어떤 재판이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유죄 나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건 무죄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일 거지만 하여튼 검찰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 아, 그럼요. 네. 특히 요즘 이재명 후보도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뭐 한두 마디씩 하더라고요. 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네. 그 예전에 안이 많이 나왔어요. 조국혁신당도 그렇죠. 많이 얘기하고 그게 그랬는데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예. 중대범죄수사청이란 걸 신설해서 검사들 중에 수사하고 싶은 사람 그쪽 가서 하고 또 공소청에서는 기소 판단만 하자. 네. 이렇게 두 개의 기관으로 나누는데 네. 여기에도 여러 가지 디테일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이를테면 그거를 법무부 안에 다 놓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부 외청으로 검찰청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법무부가 지휘하는 외청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동시에 있어요. 그럼 법무부 장관은 누구냐? 검사 출신 또는 검사들하고 친한 사람 아니면 검사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검찰 개혁을 한 게 아니라 도루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게 저때 가지고 국무총리 산하 같은 데다 갖다 놔야 되는 겁니다. 예.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런 게 꼼수예요. 이거를 국민들은 얼핏 들으면 잘 몰라요. 수사와 기소를 엄격하게 분리했습니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특히 검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안을 선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거 굉장히 긴장해야 됩니다. 네. 실제로. 네. 예.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수완박대랑 비슷해 보이는 거죠. 예,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 왜냐하면 직접 수사 범위를 6개에서 2개를 줄였다. 2개를 줄였는데 거기다 등자를 하나 써줌으로써 예. 사실상 모든 걸 하게 한다든지 예. 또 한동훈이 그랬던 건 시행령으로 모든 걸 다 열어버린다든지 하는 검수 가능성. 원복을 했어요. 아, 그렇죠. 네. 이 꼼수들, 이 법꾸라지기 때문에 이런 꼼수를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수사와 기소를 엄격하게 분리한다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공소청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수사청도 따로 만들어놔요. 그러나 모두가 다 법무부 장관 휘하에 두면 말짱 도루묵이죠. 인사로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권력기관을 이제 앞으로 개편하는 움직임들이 차기 정부에서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좀 놀랐던 게 그 지규현 판사가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 취소 인용을 해주고 검찰에서 이제 항고한다 만다라는 그 이제 어간에 있었을 때 민주당의 검찰 출신 의원들을 제가 이제 복수의 그 의원들이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팔이 안으로 굽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너무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아, 우리 검찰이 항고를 안 할 리가 없다. 그런 전례도 없다. 이런 케이스에서 항고를 안 하면 미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확신을 갖더라고요. 근데 빅엿, 어떻게 됐습니까? 빅엿을 먹었지. 빅엿을 먹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미친 거다. 예. 자기도 판단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검찰에 20년, 30년 동안 있었던 사람이 어글쩍 넘어가는 거죠 이제. 아니 저는 그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저는 검사였던 사람이 검사 독을 빼려면 한참 걸리는 거예요. 재직 기간 곱하기 2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20년 있었으면 40년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생전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검사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변호사 개업한 다음에 예. 검사로 있을 때 이런 걸 몰랐어요. 나와보니 알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욕해주고 싶어요. 그런 거 모르면 안 되잖아. 너 때문에 인생 도지고 너 때문에 망신당하고 너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인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너 안에 있을 때 몰랐다고 그러니. 예. 압수수색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지. 네가 직접 수색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관들 보낸다고 해서 압수수색할 때 니네 주의사항 몇 가지나 지키고 있어. 사람에 대한 도리를 지키니?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거 아니? 그런 거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알았다는 거예요.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걸. 왜 그만둔 다음에 알아? 안에 있을 때 알아야죠. 맞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 검사 출신이라고 다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긴장감 있게 그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좋게 얘기하면 선회하면
자기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후배 검사들도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너무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 명이라도 하여튼 결국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라도 그래도 고군분투하는 검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만 눈에 들어와서 아유 이거 수사는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둥에 엉뚱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악마는 늘 디테일에 맞아요. 숨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기 우리 검찰 출신의 민주당 의원들은 내가 그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성찰을 매번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검찰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자가 바로 윤석열임을 알고 네. 윤석열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또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윤석열 부부를 확실하게 감옥에 쳐넣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뭐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봐준다든지 뭐 이러면은 또 게을리한다든지 이러면 너희는 이제 윤석열과 함께 그냥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예. 저는 윤석열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다. 아예. 하나만 하니까. 네. 네. 그것도 알겠습니다. 어떻게 마사지를 어떻게 하고 손준성 무죄 나오고 이런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수사 자체를 무죄 받게 꼬럼 수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중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수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얼마나 쉽겠어요. 있는 혐의 빼주고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공소장도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론은 아니 검찰에서 이미 탈탈 털렸는데 특검을 통해서 다시 터는 건 이건 정치보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보복 안 한다고 12번 얘기했는데 지금 바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 김건희가 내란하고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러면서 목소리 높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빵에서 오래 살지 않도록 하는 지렛대로 쓸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그리고 검찰이 지금 하는 건 오히려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윤석열 봐주기, 윤석열의 탈출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검찰은 손 떼라. 네. 네. 알겠습니다. 예.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예. 뭐 아무튼 뭐 사실은 그 검찰에 대한 비판 뭐 이미 관짝에 못을 박은 건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뭐 신부정이 이 대목을 더 강조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어떤 검찰 개혁이냐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되고요. 네. 정말 최후의 순간까지 관에 못 박는 거 말고 완전 매장하고 덮고 네. 그다음에 공구리 칠 때까지는 긴장을 공구리까지. 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대단한 기술자들이에요. 현란한 기술을 쓸 가능성이 매우 굉장히 높습니다. 네.